염도학생님 밖에 혹시 학부모님도 계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따뜻한 이것도 되나요? 잘 되는데. 네, 네, 네. 네, 그러면 인사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교 운암고등학교 수석교사 김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저도 준비를 1시간 20분을 준비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10시에 집에 가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네, 1시간 20분을 제가 10분에서 15분 내로 압축해서 하면 될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1교시에 그 고2부터 시작하는 진학 준비 전략이라고 이런 부분에서 저도 여기 앉아서 들었는데 저희 아이도 고3이거든요.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 저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나라 그 입시 정책이나 이 대학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3년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꾸 뭔가 효율적인 방법, 약간의 편법을 쓰고 조금 전략을 써서 대학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도 교직에 있지만 공교육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그냥 오늘은 저는 그냥 본질에 충실했을 때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이 부분에 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운암고는 어떤 학교입니까? 일단은 학생들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운암고는 어떤 학교입니까? 아, 좋은 학교다. 또 착한 학교다. 네. 그럼 학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운암고는 어떤 학교인가요? 뭐 옆 주변 학교들이 여러 학교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드세요? 괜찮으세요? 가족적이다. 뭐 다 좋습니다. 제가 요 근처에 땡땡학교에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학교는 이런 학교라고 쌍디귿과 티귿 학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운암고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학교가 아니고 비읍시읒 학교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읍시읒 학교가 뭔가요? 답이 저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무슨 학교라고요? 크게? 이거 학생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는 운암고가 보석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운암고에서 3년을 근무하고 다른 학교 갔다 다시 운암고로 오게 된 그런 제가 선택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보석학교인데 왜 보석학교인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지 않습니다. 어머니들도 뭐 부모님들도 학교 와서 수업 참관할 때 그때 보셨지만 아이들이 자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자는 학생이 별로 거의 없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면 뭐 자기 할 것도 있고 막 이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용인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지 않는 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아예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의 시간을 주면 스스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운암고나 아이들이 좀 스스로 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도 이런 학교에서 근무하면 훨씬 더 교육 활동이 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저도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큰다는 거는 누가 잘해주신 거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시죠? 서로 학생들 특히 부모님께 또 많이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칠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를 키워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보내고 얘들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게 대다수의 운암고 학생들의 모습이라면
그 이면에는 학부모님들이 그만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여기 또 이렇게 오셨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다 잘 되겠죠,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잘 될 겁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저희 학교 서울대학교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군대가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2020년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뭐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학교 교문 앞에서 뭘 막 해요. 3월 달에는 학교를 등교를 못하고 4월 달에 하는데, 애들이 하는데 뭘 얘들이 만들었냐면, 이 동아리에서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센서를 만들어서 학교 애들이 이제 등교하기 시작하니까 안전거리 만드는 그런 장치를 해서 학교 안에서 이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참 신기하다, 재밌다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에 입학한 후에 제가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한국에서 제일 큰 그 교육학회가 있었는데, 그 교육학회에서 학생 대표로 발표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서울대학 제가 어느 대학교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서울대학교에서 그 학회에 초대한 학생이 있었어요. 추천한 학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이 저기 발표한다고 했는데 저 무대에 나와서 하는데, 나 쟤 아는 애인데? 그래가지고 끝나고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랜만이다 이제 하면서 서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선배, 저 권땡땡 선배 학생이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전 운암고 다니면서 되게 행복했고요. 특히 운암고의 좋은 학습 분위기, 학교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달라고. 그게 우리 학교의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되게 마음이 이렇게 격양이 되고, 내가 학교 가면 정말 애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선배들이 학교 생활을 했고 졸업을 해서 지금 대학에서 재학을 하고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저도 다시 이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대학에서는 아까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학업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학업 역량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땠습니까? 적극적이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까? 학교 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까?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 자기주도적 학습, 이런 것들이 원래 공교육에서 지향하는 바거든요. 이거는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학업 역량에 대한 안내 자료에서 발제를 했는데요. 저것만 잘 봐도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 이상 또 뭘 해야 되지? 또 사교육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의 이제 수업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걸 하시거든요. 운암고 선생님들이. 애들이 교실에서는 당연히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면서도 또 특화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걸 하는 거. 복도에서 이 친구들이 뭘 실험을 막 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로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험 중에, 이쪽에는 양파에다 대고 이쪽은 뭘 하죠? 욕을 하고, 이쪽에는 칭찬을 하는 거. 아마 어머니들 많이 초등학교 때 애들 많이 그걸 과제로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맞을까에 대한 검증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막 이 친구들이 막 홍보도 하고 같이 와가지고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와서 이쪽에는 막 칭찬하고 욕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실험 설계를 해서 그 과정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서 했을 겁니다. 즐거워서. 이게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하다 보니까 재밌어. 그러면서 빠져들어가. 그리고 애들도 뭐 하는 거야? 와서 또 복도에서 하고요. 저희 급식실 앞에 보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수세미 프로젝트라고요. 이게 수세미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한두 달 만에 자라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8월 달까지 가야지 열매를 맺는데, 얘들이 정말 매일매일 와서 물을 줘요. 주말에 와서도 물을 줘요. 그게 운암고 학생들의 성실성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꾸준히 집요하게 해나갔을 때 그것이 어떤 성과가 있어야죠. 어떤 특별한 묘책이 있어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얘들을 보면서 참 이쁘다, 사랑스럽다, 뭐라도 더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교사한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또 그 다음 팀 아이들은 교과서에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생명과학 교사인데 생물 교사로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실제로 완두콩을 심어서 검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18번을 제가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아이들한테 가르쳤지만, 근데 얘들하고 야 정말 멘델의 유전 법칙이 이게 가능한 거야.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서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의기투합을 해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뭐 암술과 수술을 해서 교배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씨앗을 걷어서 정말 뭐 우열의 법칙이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근데 아이들이 해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가능한가? 운항고에서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여기 있는 앉아있는 재학생들도 그런 선배들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운항고를 선택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그런 성향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운천고안 가고 운항고 왔지? 운항고 학생들이 그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색깔들을 이런 식으로 펼쳐 나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많이 됐어요. 이 아이는 학업을 아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얘가 꿈이 뭐냐면 애완견이나 이런 거 동물 사육 관련된 걸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넌 뭘 키워보고 싶은데 학교에? 그랬더니 거북이를 자기가 키워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를 3마리를 저희가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복도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거북이를 키우면서 정말 1년을, 그걸 싫으면 못하겠죠.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은 거니까 매일매일 와서 하고, 거북이 등도 닦아주고 관찰일지도 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 학생도 나중에 원하는 그런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이들과 교사들이 교감을 해 나가면서 잘 진행되면서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기록으로 남는 거죠. 이 기록은 사실은 대학교 진학을 위한 기록의 차원도 실질적으로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학생의 3년간의 어떤 성과나 어떤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는 50년간 생활기록부를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일종의 교과 세트로 남기는 거죠. 그래서 또 다행스러운 걸 학생들이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뭐 의과대 합격 증서도 받게 되었고, 높은, 우리 계속 학업 역량 얘기하지만 여기 세특에도 드러납니다. 높은 학업 적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선생님들이 또 그만큼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운항고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퀴즈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아까 나왔었죠, 살짝. 그 대학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대학을 보내고 싶으세요, 부모님들? 저도 저희 아이가 그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느 대학이세요? 제가 2학년 7반 수업 들어가서 얘기한 2학년 7반 학생들이 왔네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어디라고요? 이응 디귿 대학입니다. 이게 학업 영역입니다. 이게 학업 영역. 어느 대학인가요? 예, 큐. 크게 얘기해야지 안 들리는데. 네. 자, 이제 느낌 오셨어요? 네, 여기서 제가 그래서 이걸 갖고 왔어요. 굉장히 웃긴 얘기죠. 농담처럼 들리지만 저희가 아이들이랑 매일 3번씩 들이대를 외쳐요. 이거는 그 전 세계 어느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해요. 운항고 3년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세상에 들이댈 수 있는 그러한 기질을 갖고 졸업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 대학의 간판이 중요한 걸까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들이대지 못하면 그 대학 간판만 따고 나오는 거겠죠. 들이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2020년대 한 1학년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제가 꼬마 선충에 관심이 있는데 한번 탐구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대학에서 꼬마 선충을 책에서만 봤지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얘가 논문을 갖고 와서 저를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꼬마 선충에 대해 관심을 가졌니? 근데 막 설명을 해요. 근데 학교에 뭐 그런 게 있나요? 기자재나 이런 게? 꼬마 선충을 저도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얘가 그 대학에,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교수님, 제가 꼬마 선충을 키우고 싶은데 저희가 계속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자꾸 죽어요. 꽤 비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배양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런 연구자들은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면 그래 얘가 고등학생 얘가 내가 공부하는 거에 관심 있는 거 그래서 그럼 한번 학교에 올래? 그래서 저랑 여기 학생이랑 후배 한 명이 셋이 이제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때 너무너무 반갑게 하면서 이 조교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막 보따리를 싸서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날개를 다른 거죠, 날개를. 얘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건데 이제 좀 제대로 해볼 수 있구나. 운항고에 와서 이걸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활동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의 기록이라는 거는 소설 쓰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한 활동과 교사의 그러한 노력과 땀이 같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의예과에 합격을 했고 현재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예요. 운항고에서 이런 선배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럼 못할까요? 비슷해요. 비슷해. 정말 특별한 학생이었을까요? 제가 3년간 지도해서 봤지만 특별하지 않아. 근데 되게 성실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거잖아요, 강점이. 그래서 될 수 있다는 걸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선생님이 오늘 여기 후배들한테 이런 거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너 해줄 얘기 없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했던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지금의 내가 그 학자로서의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오늘 이 고3 선배들을 초대하고 싶었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너무 죄송하도 못 온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를 좀 잘 전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학교 아이들이 또 뭘 하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어요. 펜지 꽃 있죠? 그걸 교배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유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배를 시켜서 진짜 이런 게 나오냐는 거를 하고 있어요. 주셨네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하얀 색깔 펜지와 빨간 색깔 펜지를 교배시키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약간 이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걸 저희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데 분홍색 꽃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진짜 그런지 애들이 궁금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았던 빨간색과 그럼 노란색을 교배시키면 빨간과 노랑을 물감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오죠? 정말 그 꽃이 나오는지 지금 애들이 검증해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물 줘요. 지금 나가보시면 그 뒤에 펜지가 왜 저기 있나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운항고라고 하는 그 판에 플랫폼에다가 애들이 지금 막 이쪽 저쪽에서 뭐 과학, 사회, 뭐 영어, 국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교배가 돼서 정말 될까요? 그건 모르죠. 저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험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있으면 정말 부모님들도 학창 시절을 보내셨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뭐 했지? 근데 운항고에서 지금 그거를 학생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대학을 진학을 하든 나중에 그 아이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든 좀 저희는 잘 자신 있게 우리 운항고 졸업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며칠 전에 이 아이가 한 친구는 또 와서 선생님 제가 뭐 미세먼지 측정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하게 됐는데 교과를 하다 보니까 혹시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마침 저 미세먼지 측정기가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 가져가서 해봐. 얘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가면서 근데 실험을 했어요. 그 결과를 얻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사로서의 보람은 뭔가요? 아이들이 그렇게 막 변화가고 막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뭐 할 때, 디귿 니은 디귿 할 때, 선생님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제 학생들이 앉아 있지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야 니 이거 해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막 들이대고 있죠. 지금 하고 있죠.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뭐 대학 입시에도 성공하고 인생에서 성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곳곳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볼펜 수거도 해가지고 볼펜 수거를 왜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아이들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또 저기 뭐 게릴라 콘서트처럼 뭐 점심 시간에 막 저기 강당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해요. 그게 나쁜 건가요?
그 아이는 그쪽에 끼가 있는 거예요. 재능이. 학교는 다양한 그 재능이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지금 운항고에서 의미 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 들이대는 사람과 들이대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들이대는 사람이 속하요? 들이대지 않는 사람이 속하나요?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들이대면서 운항고에서는 더 많이 실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실패는 탐험하는 것, 실패는 어떻게 더 노력할지 아는 것, 실패는 더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그러면 실패도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기억, 치읓, 이응. 답이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들이대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경험이잖아요. 우리 사회는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애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운항고라는 교육 환경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이대고 그 과정에서 많이 실패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통점은 세상에 들이대고 실패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저희에게는 꿈이 있어요. 운항고 제자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 나올 수 있을까요? 웃기는 얘기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했던 드브리스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틀림없이 뭐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운항고의 저력이고 운항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고 학부모님들이 또 같이 손잡고 으쌰으쌰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을 다 드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럼 세 번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들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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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요. 여러분의 들이대와 실패를 응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다 학부모님, 학생, 교사가 삼위일체가 돼야지 학교가 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운항고 선생님들이 함께 하실 거예요. 지금 남아 계신데요. 오늘도 우리를 응원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같이 칠까요? 네, 뒤에 한번 보시죠. 네. 어디 계신가요, 선생님들? 네. 일어나시기 좀 쑥스러우시죠? 이 시간까지 남아 계셔서 학부모님도 남아 계시고 학생도 남아 계시고 선생님들도 또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어떤 전략, 어떤 사교육 전문가를 넘어서 저희가 꿈꾸는 그런 곳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들이대세요.